예,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좀 즐겁고 평안한 금요일 저녁이 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금에 이렇게 좀 편안함을 반납하고 이렇게 또 휴먼 인큐베이터 님도 자존감 전문 강사 과정 수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3시간 수업을 듣는 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오셨다는 거, 이렇게 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또 그만큼 본인의 삶에서 가치 있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좀 이제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 하고 싶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 또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하나라도 더 배워서 어떻게 좀 활용해 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이게 또 뭐죠? 이 시간과 조건을 감수하시고 이 과정을 하게 되시면서 또 참가하신 강사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또 어떤 격려와 어떤 그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본 수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좀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서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미 두 분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리고 왜냐면 소장님 입장도 들으셨기 때문에, 원래는 이 수업을 대면으로 했었고요. 예. 원래 이 수업을, 이승준 강사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원래는 이 수업을 대면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대면으로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야, 중간에 이탈 없이 함께 하셨어야 이제 그 출석이 인정이 됐었고, 그 출석을 기반으로 이제, 그 수료 평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예. 근데 좀 이제 그거에 비하면, 어, 지금 이 상황은 좀 더 이제 완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하다가 분명히 뭐죠? 그 하루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제 5번의 수업을 100%로 치면 이제 하루 빠지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아니면 하루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그 뭐죠? 중간중간에 뭐 한 20분, 1시간 이렇게 이제 좀 이탈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또 빠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또 뭐죠? 보충 수업, 보강의 어떤 녹화 영상 복습의 기회를 바탕으로도 따라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라고 또 하셨던 분이 소장님이셨어요. 예, 이제 그런데 또 좀 보니까, 근데 좀 이제 이게 하루를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하루 이상을 또 못 나오시고, 또 이제 또 들어오셔도 아예 어떠한 그런 이제 뭐 이런 광고나 양해를 구하는 것 예의 없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소통 없이 이 수업을 이렇게 이제 들으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들으셨다고 해도 이게 직접 들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함께 하시는 분 두 분은 애초에 저기 이제 평일 저녁에 사실은 지금 평일 저녁에 이 수업을 듣기가 사실은 좀 듣기가 어려우신 상황에 있었다고 이미 지금 그런 이제 어떤 그 지원을 하실 때에 좀 그런 부분 얘기가 있으셨던 분입니다만, 근데 이제 이 평일 저녁에 할 건데 이제 괜찮으시겠냐고 이제 여쭸을 때 최선을 다해 따라와 보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까지 일단은 이제 특강을 비롯해서 이제 필두로 해서 여기까지 지금 또 좀 꾸준히 오고 계십니다. 오늘 정기용 대표님은 일단은 뭐죠? 이제 지금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리고 오늘 하루만 빠지고, 이제 다, 남은 기간을 다 수료하신다면, 이수하신다면, 이제 그 수료 조건에 지금 아직까지 그 결격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해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오픈 채팅방에서 지금 한 분이 이제 포기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분의 선택과 결정을 저는 존중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어떠한 그또 책임도 본인께서 이제 지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왜냐하면 또 이 수업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에 대한 또 예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다른 또 어떠한 또 자기 개발 수업에 비해서 좀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 정도 이제 빠져서 이제 하루 정도를, 이제 뭐냐, 하루 통으로 빠지실 수 있고, 아니면 좀 나눠가지고 하루 분량의 어떤 좀 이제 결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보충으로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죠? 이제 하루를 초과하는 형태로 이제 빠지시게 되면 이 수업의 내용이 이제 어떠한 그런 뭐죠?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그리고 수료 평가를 본다 하시더라도 이게 또 그때 수료할 때 분명히 이게 또 표가 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포기를 하고 이번에는, 또 다음 기회를 또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로서도 또 이게 또 좀 이게 참여가 또 안 되는, 또 이게 안 돼서 하루를 이미 넘은 선에서 지금 이제 수강을 못 하시는 분이 생기면 좀 자연스럽게 이제 미수료, 어, 저- 이제 좀 미수료 형태의 어떤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지금 미움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휴먼과 어떤 그런 휴먼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휴먼을 이 지원해서 지금 또 이 수강하시는 또 학생 입장에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현안 이름, 어떠한 또 현명한 어떠한 또 판단이었음을 저희 입장에서는 또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어려운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최선을 다해 수업을 진행하겠으며, 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 수업을 수료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수강하시는 분께는 그 기회와 권리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죠? 이렇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오픈 채팅방에 강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제 내나 이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되, 근데 지금 일단 오늘은 2일차인데, 교재는 3일차까지 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걸로 이틀 차와 3일 차까지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교재를 지참하시면 이제 이수하신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4일 차가 되는 목요일에 소장님이 또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그때 또 이제 또 별도의 어떤 교재를 가지고 수업이 될 것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은 좀 1일차와 2일차는 좀 자존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자존감에 대해서 좀 가름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제 좀 2일차에 뭐 3교시에 자존감 진단 분석 공식에 대해서 나와 이제 있으나, 이 자존감 진단 분석 공식은 사실상 지금 3일차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요거는 또 좀 오늘 한 절반에 가까운 부분과 오늘 어떤 강의 교재 분량의 절반 정도 부분까지는 이제 뭐죠? 이제 좀 자존감에 대한 어떠한 좀 이제 그 자존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러니까 1일차 때는 자존감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좀 자존감의 어떠한 좀 기능, 자존감이 어떻게 근원이 되었으며, 자존감이 또 뭐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자존감은 또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알아보고,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와 편견까지 알아보고, 오늘 세 번째 시간 9시 즈음에는 오늘 이승주 강사님의 이제 패턴을 가지고 한번 저기 진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직접 제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이제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어떠한 또 자존감 영역과 또 이제 다른 직무 자질, 미래 영역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또 자존감 영역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보게끔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3일차 때에 이제 이 교재의 남은 분량을 가지고 좀 이제 자존감의 진단 이제 분석 공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좀 이제 그 자존감의 어떠한 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또 자존감 영역에서 저희가 해석해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약간 자세한 부분들을 3일차 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좀 이제 인지해 주시고요. 예. 좀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또 저기 뭐죠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자존감에 대해서 좀 이제 이렇게 특히, 그리고 좀 휴먼 인큐베이터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휴먼 인큐베이터에서 다루는 어떤 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살펴봐야 되는 것들, 덕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자존감의 약간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서 자존감이 또 다른 어떤 이제 자신감, 자존심 이런 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 것인지, 그래서 자존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인지해 주시고요. 예.
진짜 지금 뭐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또 하시는 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자기 계발의 지옥 훈련과도 좀 같다고도 좀 저기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금요일 날 하시던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무거운 말 공지를 다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시간 내서 지금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중간에 이렇게 또 어떤 중도 하차, 나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것을 수료하겠다고 마음을 드셨다면 잡수셨다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뭐죠? 흔들리지 마시고 나 자신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휴먼을 이 뭐죠? 잘 배워서 저기 이제 수료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두 분은 제가 또 이미 연락을 하면서 또 그 뭐죠? 그러니까 짜여진 그 어떤 평일 교육 조건에 또 맞춰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서로 또 협의도 했고 서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온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좀 소중하고 귀한 분이고요. 정기영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영 대표님도 오늘 하루만 빠지셨고 이제 남은 기간 수료 잘 이수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드셨다면 자존감의 어떤 그런 기초 공사를 탄탄하게 하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존감은요. 그 이제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에서는 너세니얼 브랜든 박사님의 자존감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존감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만큼 쓸모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존감은 마음의 기초 공사이며 그리고 건물의 기초 공사와 같다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존감의 좀 비교를 볼 텐데요. 자존감은 네, 비교를 좀 다르게 합니다. 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어 낮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도전을 하거나 목표를 정할 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더 저기 뭐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수학 문제를 풀어볼 때 조금 어려운 것,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목표에 대해서 도전 의식과 흥미를 느낍니다. 뭔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뭔가 부딪혀 보겠다고 하죠. 아니야. 처음부터 안 할래." 이게 아니라 "한번 부딪혀 보지 뭐." 예 이제 이런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뭐죠? 자존감이 점점 자라나는 거죠. 자존감이 점점 더 뭐죠? 그리고 강해지고 뭐죠? 향상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뭐죠? 늘상 해 왔던 거, 익숙하고 무난한 목표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쉬운 일 속에 자신을 가둔다면 자존감은 허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집도 뭐다? 분철해서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죠? 자존감 전문 강사 과정을 지금 또 운영하고 있는 저도 어떤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죠? 지금 국방어학원에서 지금 또 뭐죠? 매년 이렇게 지금 터키어 강사로서 있는 내내에도 저는 뭐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홍기용 강사님과 이승주 강사님도 이 과정을 이제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 과정을 또 뭐죠?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오시면서 또 뭐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비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끝까지 이 자존감 전문 강사 과정을 이제 수료하셔 가지고 어떤 그런 또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관점에서 이 자존감 부분을 내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존감이 견고한 사람일수록 개인적인 문제에서든 업무상의 문제에서든 더 나은 대처 능력을 보입니다. 어 여기 이제 홍기훈 강사님의 경우에는 좀 이제 그런 뭐랄까 좀 더 조직 생활 쪽으로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고군분투, 거기서 어떤 또 뭐죠? 뭐 각개전투, 뭐 예를 들면 또는 뭐죠? 또 뭐 협력 전쟁, 뭐 이런 등등의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치셨고요. 이승주 강쌤의 경우에는 25년째 아이치 강의를 통해서 어떤 나의 어떤 또 전문성을 좀 이렇게 또 쌓아오시면서 근데 그런 일을 또 25년 하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25년 전에 이게 이런 또 아이치 강사 이런 부분이 예, 결코 이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혹시 뭐, 예, 뭐 혹시 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중간에 뭐 물어보셔도 되고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설사 실패하더라도요, 더 빨리 회복합니다. 왜냐? 계속적으로 하면서 뭔가 생각하고 도전하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어, 새로운 일 시작하더라도 추진력도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서 태반은 과거에 2번 이상의 파산을 겪었습니다. 뭐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 삼성, 현대, 삼성. LG. 예. 특히, 삼성. 뭐죠? 예. 그리고 또 특히, 예, 특히 또 기업체에서 또 일해 보셨기도 하셨고, 기업체를 상대로 또 어떤 강의를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또 여러 가지 직간접적 경험을 좀 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주영 창업주의 그 책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제목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예요. 예. 그러니까 정주영 대표와 이병철 대표는요, 각각 지금 뭐죠? 어떠한 또 라이벌이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또 뭐랄까, 또 교류하는 사이기도 하였고, 또 서로의 어떤 생사고락을 함께 위로하고 축하해준 사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 성향도 다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통점이 있죠. 일제강점기도, 한국전쟁 시기도, 그리고 그런 또 군사정권 시기도 함께 거쳐오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후계자를 키워서 또 후계자들에게 또 그것을 물려줌으로써 그 다음이 있게 했다. 예. 근데 지금도 삼성과 현대는 계속적으로 또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또 그들이 또 나아갈 갈 길은 또 달라요. 예.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실패한 뒤에도 도전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났다고 해서 어떤 절망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죠? 현대와 삼성을 그러니까 뭐죠? 도산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서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성공과 실패의 어떠한 그런 반복 속에서, 그런 오르락 내리락 속에서 뭐다? 어떠한 그 중도하차, 포기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들의 공통점보다 파산을 했었다. 그리고 실패한 데에도 계속 도전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박사 논문에서도, 이제 이제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교사 학생 관계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자아 존중감과 그리고 자아 탄력성, 이 자아 탄력성 곧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을 매개로 해서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결국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뭐죠?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어떤 긍정적인 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그들의 자아 존중감과 회복 탄력성의 어떤 그런 좀 이제 그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어떻게 또 자기 주도 학습이 향상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존감이 또 뭐죠? 또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못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여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죠? 실패는 뭐다?
당연히 성공의 어머니다. 이것은 뭐다? 성공으로 나아가는 어떤 기반이다. 어떤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실패도조차도 뭐다? 어떤 그 죽을 뻔한 어떤 그런 실패조차도 뭐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성공으로 가는 기반이다라고 생각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좀 그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 같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또한 또 그들과 또 다르게 또 시련과 고통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어떤 크기와 모양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그릇에 맞게 그릇에 따라서 뭐죠?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신체적으로 올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이 겪었던 아픔과 똑같이 겪어야 될 이유도 없고, 뭐죠? 그런 걸 똑같이 또 그들이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겪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뭐죠? 접했으면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배워서 또 이런 아픔이, 이러한 이제 종류의 아픔이 있을 때, 아, 이렇게 대처하기도 하는구나. 그럼 우리에게 또 이러한 시련이 다가온다면 이러한 걸 참고해서 이러한 것도 생각해 봐야지. 우리는 그렇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또 그런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간접 경험을 어떤 뭐죠? 책이나 팁이나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철학과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죠? 낮은 성취에 초점을 두고 항상 걱정하고 닥치지 않는 것도 걱정하고 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탔는데 대상을 타지 못한 것도 속상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가 너무 고학력 사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죠? 어떤 만족감과 감사에 대한 어떠한 좀 이런 것들이 좀 감각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그 삼성, 현대, 그 재벌, 뭐죠? 예, 재벌 2, 3세들, 2, 3세들이 뭐죠? 그때의 그 아픔과 절실함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사실은 경영 수업을 통해서 그걸 물려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삼성, 현대의 어떤 그런 절박한 시절을 뭐죠? 또 뭐죠? 바로 겪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다른 형태에서 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 뭐죠? 또 현대의 그 뭐죠? 정, 정주영 회장. 바로 다음으로 현대그룹을 물려받았던 회장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현대그룹 정몽주 창업주의 넷째 아들 정몽헌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대그룹의 지금 회장은 총수는 지금 이제 정주영 회장의 며느리였던 현정원 회장이 이제 맡고 있을까요? 현정원 회장은 원래 뭐죠? 내조의 중심을 두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몽훈 회장이 2000 몇 년도였죠? 3년도인가요? 그때 한창 이제 뭐죠? 또 이끌어 나가야 하는 시기에 저기 이제 예기치 않게 투신 자살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현대가 한번 좀 흔들렸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정몽원 회장 자살로부터 1년 뒤에 MBC에서 영웅시대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그렸어요. 예. 사실은 그런 드라마화를 하기가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그 드라마 조명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죠? 정몽원 회장의 사실은 자존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함부로 거론할 수 없으나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우리는 이렇게 어떤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이제 생길 때에 어떻게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헤쳐나가는지를 그 마음가짐 배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임기응변이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굳이 그들의 어떠한 거 뭐죠? 죽을 고비까지 굳이 뭐죠? 돈 주고 사서 직접 뭐죠? 맛볼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을 또 뭐죠? 대비할 수 있을 때 대비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우리가 겪을 만한 또 시련이 또 있다고 우리에게 맞는 시련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죠? 제가 겪었던 우울증을 똑같이 경험하실 필요 없고 또 어떠한 누군가가 이렇게 그 겪었던 아픔을 굳이 또 물려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 대비와 그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이겨낼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고 그걸 만약에 그걸 어쩔 수 겪었다. 그러면 뭐죠? 거기에 그 이후에도 분명히 뭐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고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문을 받아서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뭐죠? 여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이제 삶의 질이 이제 뭐죠? 낮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어떤 비교,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뭐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뭔가 좀 더 이렇게 시야를 좀 이제 트여서 뭔가 좀 이제 멀리 보고 큰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그런데 뭐죠? 당장의 어떤 내 상황 속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뭐죠?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든지, 어떤 우울감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나는 뭐죠? 쓸모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쓸모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 가치도 없어. 그렇게 가다가 이게 어떠한 좀 실패 또는 뭐다? 극단적인 선택으로도 이게 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휴먼 인큐베이터에서 이 자존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각각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제 생각해 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또 뭐죠? 또 현대가 그렇다고 해서 도산하지 않았어요. 예, 현대는 또 현대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또 삼성조차도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 되었죠.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그런 심장 어떤 그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삼성과는 지금 집안 내력으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금 가족이 희귀병을 겪고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삼성에서 지금 삼성 차원에서 뭐죠? 가장 뭐죠? 의학 기술이 좋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또 키워서 이렇게 또 삼성 뭐죠? 또 병원을 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 병을 뭐죠?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그 병의 원인을 해결해서 또 더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또 끊임없는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도 지금 이제 2세, 3세로 지금 넘어가면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또 그다음 또 그 길을 가고 있고 가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2, 3세로 갈수록 그 뭐죠? 이제 어떤 6.25, 뭐 어떤 그런 뭐 그런 군사 정권 이런 시기들을 아무래도 이제 뭐죠? 이제 역사 속에서만 배우게 되다 보니까 또 지금 또 겪어야 되는 부분에서 또 나아가야 될 부분도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존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이제 일들과 이제 부딪혀 나가면서 헤쳐나가는 자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자존감은 과거에서부터 어떠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부터 형성되는 것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으로 나뉘는데 자아 존중감은 이제 뭐죠? 어린 시절부터 좀 이게 이미 형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뭔가 좀 약하게 형성이 되었다면 회복을 시켜야 되고 자기 효능감은 어떠한 이제 기술, 어떤 외적 그런 가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살면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라고 좀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이제 그 자존감 이론, 저희 석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검증하고 지금 정리해 나가면서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죠?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그저 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뭐죠? 그 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 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뭐다? 엄연히 실패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다? 그들은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죠? 우리는 지금 5천 년의 역사 속에서 뭐죠? 무려 뭐죠? 이제 고조선, 그리고 삼국시대, 그리고 고대 삼국시대, 그리고 뭐죠?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신라와 발해, 남북국시대, 그리고 후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지금 10번의 어떠한 그런 왕조
정권 교체를 지금 이제 뭐죠? 겪었고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 대한민국도 1945년 광복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6.25를 겪고 군사 정권을 겪고 지금의 지금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8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조차도 지금 벌써 이제 근현대사적으로 봤을 때 벌써 80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죠? 20년이 더 지나면 이제 이 나라도 뭐다? 한 세기를 먼저 살아온 어떤 역사를 겪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뭐죠? 이제 백제 신라처럼 몇백 년의 어떤 역사를 이제 산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망하지 않는다면. 예. 그런 또 이 역사들 속에서도 뭐죠?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또 뭐죠? 포기도 있었고, 등등이죠. 그렇게 우리도 지금 우리 인생에서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휴먼 인큐베이터도 지금 30년 역사를 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계신 지금 강사님들도 지금 그 인생의 커리어 역사만 해도 무려 지금 20년, 30년을 지금 준하는 어떤 그런 경력을 쌓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좀 너무 제가 좀 무거운 말씀 지금 드렸나요? 혹시 예, 제가 너무 감히 이렇게 좀 주제넘는 발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휴머니큐브의 대표하는 또 강사다 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또 이런 부분들을 뭐죠? 이렇게 막 이건 이렇게 이러면 뭐다? 그럼 제가 또 휴먼의 본질을 깨트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또 지금 제가 휴먼을 지금 등에 업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또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어제였죠? 어젯밤에 저기 마지막에 좀 소장님으로부터 너무 강경한 메시지를 또 전해받으셨죠? 지금 생각만 해도 그게 지금 너무 뭐죠? 그저께 같기도 하고 지난주 같기도 한데. 예. 그런데 이것은 또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이게 끝까지 가는 한, 뭐죠? 여러분들은 또 수료에 대한 조건까지 가십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평가를 이제 뭐죠? 이론 평가를 보시면 수료를 하시게 되고요. 이제 수료증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출석을 딱 저기 충족하시고 시험을 저희가 어떤 그 평가 문제를 드려서 그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점수를 또 충족하시면 수료증을 드리고요. 이제 또 자존감 전문 강사로서 이제 자격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이제 제가 오늘 이승주 강사님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진단을 해석해 드릴 거거든요. 그걸 이제 끝까지 들으시고 거기서 자존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그 뭐죠?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수료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이제 그거 이제 어떠한 시간과 이제 그걸 조율해서 그것을 제가 한 것처럼 이제 해내신다면 이제 홍기훈 강사 마찬가지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소정의 조건이 이제 이수하신다면 충족하신다면 자존감 전문 강사 자격도 통과시켜서 그 자격을 인정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를 보기 위한 부분은 그 이제 공지를 해 드릴 겁니다. 어떤 조건의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 그리고 뭐죠? 예, 그런 부분을 뭐죠? 그 요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저희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계속적으로 또 지금 심화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기본적으로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 강사 이상이 어떤 그 패턴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 그 임상하고 참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운이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뭐죠? 좀 이제, 그리고 저희가 또 드리는 어떤 대비 자료에 한해서 이렇게 또 연습을 하셔서 그 또 충족해 내신다면, 한 번은 통과하실 수 있고, 좀 이제 뭐죠? 두 번 내지는 한 세 번 정도에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회를 끝까지 드릴 거라는 것을, 충분히 드릴 거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업 또한 지금 자존감 영역의 그런 저희 진단 결과에서 자존감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시고 그리고 저희 뭐죠 이 보충 교재와 이 교재와 또 책을 통해서 또 개념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이미 홍기용 강사님은 제가 이미 해드렸습니다. 이미 그 결과를 해석을 해드렸어요. 거기서 자존감에 해당하는 부분만 되새기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분 패턴 분석하실 때에도 뭐죠? 시간이 되시면 목요일에 들어와서 참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되시 들어오셔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시간이 못 되시면 또 뭐죠? 못 들으시는 건데 근데 이것은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야만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녹화 영상이 제공되지 그 부분은 녹화 영상이 제공되지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것을 수료하기 전에도 그런 기회는 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다못해 이승주 강사님을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것조차도 어떤 그런 자존감 영역 해석 부분만큼은 이제 그 자존감 전문 강사 어떤 자격 시험을 위한 어떤 형태에 있어서 어떤 충분히 또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또 이 부분은 어떠한 또 녹화 부분이 또 제공이 되니까 뭐죠? 충분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 김민정 강사님이 지금 사무실 좀 도착하면 곧 이제 들어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셔서 열의를 보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수료의 기회를 드릴 겁니다. 예. 또 금요일에 이렇게 제가 휴먼을 대표해서 그런 무거운 말씀 드리는 것도 솔직히 저는 좀, 싫고요. 그렇게 해서 또 좌절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그렇게 또 좀 섭섭하다는 감정 이렇게 내뱉고 가시는 분들 있으면, 그것도 제가 감수해야 됩니다. 뭐죠? 그것 때 상처를 받으면, 소장님 저한테 뭐라 하실까요? 야, 이 최민철, 이 강사야, 이사야, 그렇게 내가 그렇게 너 내 밑에서 6년 동안 그렇게 굴러 먹었는데 그렇게 아직도 자존감이 낮은 그런 또 상태에 돌아갈 거야? 또 이러실 겁니다. 예. 저는 그 혼 나야 돼요. 그리고 홍기영 강사님은 제가 또 그 진단을 해석해 드리면서 또 어떤 점에서 제가 또 실수를 했고 잘못했는지 또 그때 또 찝으셨어요. 또. 그리고 그 제가 그렇게 혼이 나는 거를 보셨어요. 예. 그 소장님 그런 분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혼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자기의 어떤 그런 뭐죠? 자기가 키우시는 분을 이렇게 뭐죠? 엄격하게 키우고 있다는 거를 뭐죠? 이렇게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제 성격에 뭐죠? 저도 참 그만두지 않는 게 희한하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죠? 저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뭐죠? 이게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뭐죠? 어려우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고 얼마나 중도하차할 수 있는데 근데 뭐죠? 중도하차하지 않는 것은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그렇게 혼나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기용 강사님이 제가 그렇게 소장님한테 혼나는 거 보신 거 그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실 네. 소장님은 더한 어떤 뭐죠? 혼쭐을 내실 수도 있는데 저 봐서 지금 뭐죠? 또 조절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이 불쌍해서. 정말로 상남사 과정 이후에는 정말 좀 소장님의 어떤 그런 면모, 뭐죠? 하다못해 휴먼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뭐죠? 단단해져야 되고 휴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죠? 사소한 정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 끌려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뭐죠? 그 약한 모습 보여서도 안 돼요. 그렇게 약해질 것 같으면 한자꾸 약해질 것 같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그런 얘기만 주고받고 싶으면 더 이상 그 과정을 해서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좀 뭐죠? 좀 그리고 저희 소장님 뭐죠? 경상도 분이세요. 그리고 네네. 저조차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안 맞아요. 왜냐? 저는 경상도 F거든요. 그리고 저는 에스트로겐성 경상도 남자고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타고난 경상도 부산 사나이입니다. 부산 상남자. 그리고 소장님이요? 대구 상남자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승주 대표님도 경상도 여성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투를 강원입니다. 예, 또 경상도 여자의 또 그 경상 사람들이 또 뭐죠? 그 겪는 것들, 그 성격 안 다르죠. 예. 근데 또 좀 뭐죠?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경상도 그런 부산 엄마 아빠 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여성스러운 성격, 그리고 목소리에 비해, 그로 인해서 정말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특히 30대 때, 그 뭐죠? 현역은 안 가는 건 감사한데, 사회공부조차도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는 거. 그거조차 제 인생의 숙제였어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때 자살 버킷리스트였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수면제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아름답게 그리고 안 아프게 죽을 수 있으면 이거를 먹어도 지옥에 갈 수 있지 않도록 저희들 고사를 지내달라고 정말 그렇게 막 유서 아닌 유서를 쓰면서 SNS에 진짜 유언한 유언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저기 뭐죠? 저 스스로 막 뭐죠? 제 사진에다가 영정 표시해가지고요. 1988 6월 18일, 6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그런 말까지 남기면서 진짜 지랄하는 지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저희 어머니에게 상처를 남겼어요. 저희 아버지 수치스럽다고 빨리 내리래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딴 짓거리하고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랄들을 하면서 2019년도 그 하반기 소장을 만나 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존감 점수가 6.3점 나온다는 것은 뭐죠? 불만도 없었고 이의도 없었고, 예, 당연한 거였죠. 그때 저는 소장님조차도 의심하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 소장님조차도. 그러니까 대구에 뭐가 유명합니까? 신천지요. 예. 지금 또 저기 이만희 회장 그 밑에서 또 뭐죠? 또 엄청난 지금 또 지파를 키워가지고 쌩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뭐죠? 왜냐하면 저희 그분 만나러 간다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너 같은 인간을 저기 만나서 이렇게 뭔가 그 상담해주고 너를 이렇게 좋게 보는, 저 좋은 얘기 해준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경상북도는 특히 신천지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래서 진짜 뭐죠? 그 의심하면서 가가지고 소장님한테 결국은 쭈뼛쭈뼛 하다가 얘기했어요.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이렇게 오라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소장님, 그리고 이 말씀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솔직히 저도 경상 사람이지만, 너무 그런 어떤 저기 뭐죠? 행동과 그 말투가 너무 그렇게 뭐죠? 어떤 좀 약간 종교적으로 강요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솔직히 그런 의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죠? 그 당시에 그때 근처에 신천지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게 대화하면서 풀었고, 그 뭐죠? 그것을 뭐죠? 또 받아들이고 그걸 선택하고 하는 것은 민철 씨 몫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떠한 또 제 진단 결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니까 언어 지능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터키 유학도 가능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언어에 관심을 소질과 관심을 보였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또 그런 활인업에 해당하는 상담과 교육 쪽의 일도 맞다. 그러니까 언어 교육. 그리고 나중에 또 상담 쪽으로도 자기를 개발해서 본인이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또 자기도 이렇게 뭐죠?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그 딛고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하면서 나아가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되고 향상이 됐을 때 이제 또 그런 상담의 일, 홍익 인간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최민철 씨는 그야말로 선구자가 되고 자존감이 낮고 그런 또 뭐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사명감과 이제 또 어떤 명예를 가지고 그러한 또 뭐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훌륭한 상담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휴먼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뭐죠? 솔루션과 그런 강사, 상담사의 길을 밟는 것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사 과정 때까지만 해도 소장님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말을 쓰면서 정말 시원시원한 아주 그냥 뭐죠? 그런 뭐죠? 아주 뭐죠? 그 그야말로 뭐죠? 좋은 분. 근데 상담사 과정 할 때부터는 뭔가가 좀 이제 아니더라고요. 예, 천사가 아니시더라고요. 왜냐? 예고하셨습니다. 휴먼의 일을 같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뭐죠? 이렇게 엉성하게 어줍지 않게 키워져서 휴먼의 명예를 더럽혀서도 안 되고 그 휴먼의 이름으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그런 뭐죠? 상황으로 치닫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뭐다? 휴먼은 30년 동안 한 그런 뭐죠? 그 노력한 것이 뭐다? 수포로 돌아가고 뭐죠? 나는 그런 뭐다? 이제 살인자, 그 선부당의 사람 잡는 그런 사람을 키우게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담사 때는 포기할 수도 있다. 그 뭐죠? 결이 맞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두 사람을 제대로 키우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사람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따라갈 사람은 따라오고 그게 아닌 사람은 언제든 가도 좋다라는 항상 그런 저희들은 뭐죠? 당부를 받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죠? 그런 휴먼의 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다? 저는 또 휴먼을 대표해서 이제 자존감 전문 강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소장님께서는 뭐다? 이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휴먼을 대표해서 학술적으로도 이제 이제 검증하고 그런 일을 또 휴먼의 어떤 이름으로 뭔가를 이제 또 뭐죠? 터키어나 영어로 어떤 좀 이제 알리는 일도 뭐다? 결국은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께서 강사가 되시고 또 그 이후에 상담사 과정을 또 하시면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휴먼과 함께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휴먼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을 아무것도 접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사업을 같이 할 수는 없다고 고집하시는 분이 바로 부장님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깊이 있게 휴먼을 또 좀 뭐죠? 자존감 전문 강사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야심이 크고요. 그 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뭔가를 이루겠다고 품고 있는 소망, 욕망. 그게 뭐다? 자기 성찰 겸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여기서 야심은 꼭 직업이나 부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정서적인 것, 지적인 것, 창의적인 것, 그리고 영적, 정서적인 어떤 영적인 것. 이것은 뭐다? 정서적인 성숙을 말한대요. 그러한 다방면 측면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것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죠? 자기 성찰, 자아 실현의 욕구로 들어가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동력이 적어서 이것을 가질 자격이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뭔가가 이게 뭐죠? 뭔가 자꾸 미루게 되고요. 뭔가가 자꾸 뭐죠? 획기적으로 차단하게 될 확률이 높죠. 왜냐? 부담스러운 걸 하게 돼서 오점을 남기면 그만큼 수치스럽고 그런 수치스럽고 자괴감이 그게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이게 뭐죠? 계속적으로 시작하다가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관점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제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상황을 또 이제 뭐죠? 어루만지고 또 그들을 위한 홍익인간 일을 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감이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내담자를 만날 자격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들은 바라는 것도 적고요. 얻을 수 있는 것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뭐죠?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다? 내 그릇을 키우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예. 그리고 내 그릇을 얼마만큼 키웠는지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생각이 딱히 없이 사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딱 정해진 대로, 무의식적으로. 예. 하지만 우리는 점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어떤 관점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 여기서 잠깐, 예, 성공 경험과 연관해서, 예, 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회가 와도 차단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예, 뭐다? 자존감이 높거나 낮은 경우 모두 저절로 강화되고 계속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부딪히면서 뭔가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점점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고요. 자아 존중감은 회복될 수 있고요. 자기 효능감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8시까지 수업을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자존감 비교 들어가는데요.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풍요로운 내면 세계의 감각을 반영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거죠. 뭔가가 뭐죠? 실패가 두렵지 않으면요. 뭔가가 일단은 뭐죠? 좀 더 뭔가가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네. 김민정 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일단은 그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좀 이제 나중에 좀 상황이 좀 이제 좀 여유가 되신다면 꼭 좀 이제 어떤 카메라 온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떤 뭐 상황이 있으면 채팅창에서도 어떤 그런 공동적인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내 안에 다채로운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느끼고 있어서 표현하고자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모두를 경험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나누고 싶어 한다라는 욕구를 가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뭔가가 실패라는 어떤 그런 오점 없이 깔끔하게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간 보통 이하인 경우에는. 예. 뭔가 그냥 좀 무난하게 이렇게 뭐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뭐다? 사실은 뭔가 성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도 어떤 오점이라는 것도 뭐다? 그 뭐죠? 그 역사의 기록에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자신을 증명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좀 뭐죠? 어떤 오점이라는 게 드러나서 그런 게 드러나는 것은 뭐다? 수치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뭐랄까 자괴감을 뭐죠? 낳는다라고 이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진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꾸 뭔가를 증명하려고 해요. 이건 이런 것이고요. 이건 저렇기 때문이요. 항상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부연 설명이.
과소평가나 또 과대평가를 많이 해가지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또 잊어버리려는 욕구. 그러니까 정말 그 진짜로 어떤 그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안 되면 뭐죠?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으면 성공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표현하려는 욕구와 증명하는 욕구는 개별되고요. 남들이 나를 좋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이렇게 뭐죠? 타인의 인식에 가까워지는 것은 뭐다? 철저하고 충분한 자기이가 부족해서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쓸모 있다는 생각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저거 잘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해와 성찰도 부족하고 그 노력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남들의 어떤 흐름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자존감은 반드시 이렇게 뭐죠? 높은 방향으로 그리고 높아서 건강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뭐죠?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해.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강약 아니죠. 강강약약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관대하고 정직할 것이며 적절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왜냐? 자신 생각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므로 명확성을 두려워하기보다 뭐죠? 그 명확성 오히려 단기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서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반응에 불안을 느끼니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이 분명하게 하기보다는 더 어떤 불명확하고 뭐죠? 뭐 하기보다 어떤 불명확한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너무 의식해서 말이나 생각이 바뀝니다. 예, 뭔가 나의 기준보다, 나의 확고한 기준보다 자꾸 남의 편의를 맞춰주려고,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맞다고 해준 거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뭔가 저 비위를 맞추려는 그런 것들이 나갑니다. 이것은 뭐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했던 방법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모호한 표현이라든지 결정장애를 많이 일으키서 이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자존감의 어떤 높고 낮음의 비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어, 어둠은 어둠을, 빛은 빛을 불러들이게 마련이라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되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해로운 관계보다 성장이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자양분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경향이 많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런 좀 알아보고. 예.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공허하고 의존적인 사람보다는 좀 더 생기 있고 개방적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요. 우리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자존감을 지닌 사람에게 좀 편안하게 느끼는데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뭐죠? 근데 이런 어떤 경우는 정반대 성향이 서로를 끌어당기기도 하는데 자존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도 뭐다? 서로와 평행한 관계를 만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상대를 찾아서 어떠한 그런 저기 뭐죠? 그런 소울메이트를 찾으려고 하죠. 서로 약간 영혼의 동반자를 맞아서 서로 막 위로해주고 서로 뭔가 잘 챙겨주려고 하는. 예. 근데 그게 뭐죠? 최악의 경우에는 스스로 형편없다고 이제 어떤 여기는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진다면 이게 뭐죠? 서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그런 어떤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뭐다? 너무 공감과 그러한 좀 뭐죠? 그런 부분이 좀 과하다 보면 이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욱더 대할 때 존경심이나 반대함이나 선이나 공정함을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타인을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뭐죠?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거부감, 모욕감, 배신감을 어떤 그런 뭐죠? 습관적으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예. 개인의 가치와 자율성의 측면에서 잘 발달된 감각은 친절함과 관대함과 사회적 행동, 협동, 그리고 상호 부조 정신과 의미심장한 상관 관계가 따릅니다.
예. 그래서 자존감을 높고 건강하게 이제 형성시킬 수 있도록, 형성되도록 그런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또 누군가를 또 내담자를 만날 경우에 특히 또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또 청소년들. 그들의 경우에 자존감이 형성시키게 있으므로 또 그 건강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고요. 이미 성인이 된 상태에 자존감이 약하다면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고 또 그러한 부분을 좀 뭐죠? 또 보완해주는 형태의 어떤 솔루션을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존감이 높은, 뭐죠? 이제 높은 자존감이 개인 행복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 낮을수록 불행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자존감이 낮을수록 불행한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죠? 이제 좀 자존감의 어떤 비교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뭐죠? 한 두 번째 시간까지, 뭐지? 2차시까지, 이제 뭐죠? 2차시. 그러니까 뭐죠? 전체적으로는 오늘 5차시 수업인데, 5차시 수업 때에 좀 더 이제 그 뭐죠? 제 자존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뭐죠? 저 자존감이 어떠한 개념과 어떠한 기능을 이제 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예, 이 자존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개념적으로 좀 더 원리 원칙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끝내놓고 오늘은 저기 뭐죠? 9시쯤에 이제 9시쯤에 이승주 강사님의 또 뭐죠? 그 전체적인 그 부분을 보면서 저희 휴먼 인큐베이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는 것이고 그 진단 결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존감 영역에 또 뭐죠? 그 해석하는 것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존감의 유사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8시 10분까지 8시 10분까지 12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 8시 10분에 뭐죠? 10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